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떡라면론. 떡라면론을 깨달으면은 이길 수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깊이 있게 설명은 못 할 거고요. 짧게 해드려야 되니까. 라면집을 차리셨어요. 간판에 라면집이에요. 메뉴판에도 일단 라면부터 붙죠. 간판에 떡라면집이라고 붙인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라면집을 차렸는데 라면만 넣고 거기에 뭐 별다른 걸 안 넣어요. 뭐 넣어봐야 뭐 고춧가루라든지 뭐 파 좀 썰어서 넣든지 뭐 그냥 기본 라면이에요. 이렇게 기본 라면을 조리법대로 센 불에 끓였더니 제법 먹을만 해요. 집에서 끓인 것보다. 그거를 팔려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생각처럼 많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끓여도 그 정도 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을 가든지 그 정도 라면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라면만 팔아서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 라면집을 차리기 위해서 권리금도 주고 이 비싼 월세도 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라면이 안 팔려요. 그래서 머리를 쓰죠. 궁리를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러면 짬뽕 라면을 만들어 볼까? 해물 라면을 만들어 볼까? 된장 라면은 어떨까? 부대찌개처럼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냥 라면으로는 차별화가 안 되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손님이 우리 집까지 일부러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라면이 아닌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특별한 라면을 만든다는 게 떡라면 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비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라면이 3,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해물라면은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해물라면이라고 해놓고 5,000원, 6,000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해물라면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떡으로 제가 돌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해물라면은 좀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라면은 3,000원이에요. 떡라면은 3,500원이라고 치자고요. 3,500원. 그러면 떡을 얼마치 넣어주면 될까요? 보통은 떡 얼마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죠? 떡라면이라고 해서 떡을 진짜 뭐 한 움큼 넣어서 준 집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세워도 될 정도로 떡을 작게 줘요. 그 떡의 개수를 이렇게 세어보고 대충 따지는 거죠. 이거 한 100원어치 들어갔나?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겨우 100원어치 넣어주고서 500원을 더 받는 거야? 난 안 먹을래. 그냥 라면이야. 어딜 가도 3,500원 똑같지만, 물론 떡라면도 다른 집 가도 3,500원 똑같지만, 나는 그냥 500원을 포기할래. 떡 100원어치를 넣어줬는데, 내가 500원을 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떡라면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라면은 잘 안 먹으니까 떡라면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럼 떡을 한 400원어치 넣어주면 어때요? 100원만 남아도 되잖아요, 100원만. 왜 꼭 500원을 더 받고서 400원, 300원이 남아야 되냐고요. 500원을 더 넣은 이유는요, 3,000원짜리 그냥 라면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500원어치 떡을 넣어서라도 내가 팔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 마음 먹은 대로 가시면 돼요. 나는 라면을 팔았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꼴게요. 해물라면을 만드셨다. 그냥 라면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해물을 집어넣어서 차별화된 라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2,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반 라면 3,000원에다가
해물 원가 2,000원으로 하면 5,000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5,000원만 받으셔도 돼요. 그래놓고 나는 라면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만입니다. 해물에서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해물은 그냥 라면을 팔 수가 없어서 보조제로 내가 집어넣은 차별화 무기일 뿐이에요. 원가 2,000원을 재료비를 해물을 투자했으니까 투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판매가는 7,000원을 받는다? 6,500원을 받는다? 그거는 식당의 계산법이에요. 주인의 언어예요. 손님의 언어, 손님의 계산법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이 다른 간극을 식당이 조절해내지 못하면 손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라면을 만들어서 안 팔리니까 해물라면을 만들었는데 해물라면도 안 먹어요. 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든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나는 팔리기 위해서 해물라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만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 떡라면을 깨우쳐셔야 됩니다. 이것만 깨우치시면은 모든 음식에 적용이 다 가능하세요. 쌈밥 9,000원, 만원짜리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쌈밥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15,000원짜리 쌈밥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원짜리 쌈밥을 파셨을 때 예를 들어서 6,000원이 남았다고 할게요. 그럼 15,000원짜리 쌈밥을 만들면 한 8,000원 정도 남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5,000원짜리 쌈밥도 6,000원 남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가성비가 손님이 놀랄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 떡라면론에 대해서는 어떤 식당이든지 간가하시면 큰일 나세요. 이것을 깨우치는 식당은 가성비가 센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야. 당신의 논리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힘든 장사를 오직 뭐 홍보와 마케팅으로만 풀어야 되는 장사를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